사우디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기적. 메마른 모래땅에서 푸른 채소가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변화 뒤에는 한 여성의 가슴 아픈 사연이 숨어 있었어요. 어린 시절 영양실조로 어머니를 잃은 사미라 아라디.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더 이상 없게 하겠다. 하지만 5년간 이어진 실패와 좌절.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 리더로 살아가는 것은 더욱 가혹했죠. 그런 그녀에게 운명을 바꿀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을 조사해보게. 처음엔 의심했던 사미라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혁명이었어요. 과연 사미라는 사막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그리고 그 기적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눈물과 감동의 여행으로 초대합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 농업부 청사 12층에 위치한 정책자문관실에서 사미라 아라디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사막 너머로 석유 굴착기들이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죠. 38살의 사미라는 이 나라 최초의 여성 농업부 정책 자문관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사막만큼이나 메말라 있었습니다. 자문관님, 오늘도 회의에서 질타를 받으셨다면서요? 비서 파티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벌써 5번째 해였어요. 식량 자립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지 5년이 지났는데 사막의 혹독한 기후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파티마야,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석유에만 의존할 수 있을까? 사미라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그 기억이 다시 떠올랐죠. 그때 사미라는 다짐했었거든요. 이 나라에서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더 이상 없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사미라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사막 농업 개발 현황 및 실패 요인 분석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지난 5년 동안 시도했던 모든 프로젝트들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물 부족, 극한의 기온차, 모래 폭풍. 자연 앞에서 인간의 기술은 너무나 무력했어요. 이 나라는 석유로만 살 수 없다. 하지만 답이 없구나. 사미라는 중얼거렸어요. 남성 중심적인 조직에서 2배로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았거든요. 전통적인 가치와 실용적 혁신 사이에서 늘 갈등했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 사미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장관의 전화였죠. 사미라 자문관, 내일 아침 일찍 내 사무실로 오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네. 장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사미라는 혹시 자신이 해임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사미라는 장관실 문을 두드렸어요. 압둘라 장관은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죠. 그의 책상 위에는 여러 나라의 농업 기술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미라 앉게. 장관이 말했어요. 자네가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나도 잘 알고 있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사미라는 긴장했어요. 혹시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건 아닌지 말이죠. 장관은 책상 위의 자료 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한국어로 된 보고서였죠. 한국의 농업 기술을 조사해보게. 장관이 말했어요. 사미라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요? 한국이 농업 강국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외라는 감정이 드러났죠. 장관은 미소를 지었어요. 사미라, 한국은 우리와 비슷한 면이 많아. 자원이 부족하고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거든. 하지만 그들은 한계를 돌파하는 기술 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지. 하지만 장관님, 한국은 우리와 기후가 완전히 다른데요. 사미라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장관은 고개를 저었죠. 그게 아니야. 한국의 농업 기술은 기후에 의존하지 않는 실내 농업, 스마트팜이라는 것을 개발했거든. 사막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야. 사미라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외국 기술들을 시도해봤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하지만 장관의 다음 말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삼일아, 자네 어머니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을 때 자네가 다짐했던 것을 기억하나? 이 나라에서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고 했잖아. 장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농업 기술이 아니야.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거든. 삼이라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모욕처럼 느껴지면서도 무시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혹시 정말로 이 기술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삼이라가 물었어요. 장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다음 주 월요일이야. 일주일 동안 한국의 농업 기술을 직접 체험해보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삼이라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공항에서부터 드러나는 질서와 효율성, 그리고 첨단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삼이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이 모든 것이 반세기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니. 삼이라는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농업진흥청에서 나온 담당자 김민지 박사가 설명해 주었거든요. 60년 전만 해도 한국도 가난한 농업 국가였다고 말이에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삼이라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농업진흥청 연구팀의 절반이 여성이었거든요. 그것도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라 팀장급, 부장급 책임자들이 대부분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삼이라 자문관님. 저는 스마트팜 연구소 소장 박현숙입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 활기찬 목소리로 삼이라를 맞이했어요. 삼이라는 깜짝 놀랐어요. 여성이 이렇게 높은 직책에 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박 소장님, 한국에서는 여성이 농업 분야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삼이라가 물었어요. 박현숙 소장은 웃으며 답했어요. 요즘은 오히려 여성들이 더 세심하고 꼼꼼해서 농업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삼이라 자문관님처럼 개척자 정신을 가진 여성 리더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삼이라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이 사우디에서 겪었던 고민들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거든요. 여성도 기술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연구소 견학이 시작되었어요. 삼이라는 한국의 젊은 여성 연구자들이 열정적으로 연구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삼이라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대규모 스마트팜을 방문했어요. 건물 밖에서 보면 그냥 큰 창고 같았는데 안에 들어가자마자 삼이라는 말을 잃었어요. 마치 미래 세계에 온 것 같았거든요. 이것이 수직 농장이에요. 김민지 박사가 설명했어요. 땅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기술이죠. 위로 층층이 쌓아 올려서 같은 면적에서 10배 이상의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어요. 삼이라는 눈을 크게 떴어요. 인공 조명 아래에서 푸른 채소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물주기, 온도 조절, 영양분 공급까지 모든 것이 컴퓨터로 제어되고 있었죠. 이 시스템의 핵심은 순환이에요. 박현숙 소장이 설명했어요. 물도 재활용하고 에너지도 최소한으로 사용하죠.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것이 목표예요. 삼이라는 수경재배 시스템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물속에서 자라는 상추들이 너무나 싱싱했거든요.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영양실조로 고생하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이 기술이 있었다면 어머니가 살아계셨을까? 삼이라는 중얼거렸어요. 박현숙 소장이 다가와서 삼이라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어요. 삼이라 자문관님, 이제 늦지 않았어요. 이 기술로 더 많은 어머니들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박현숙 소장의 말이 삼이라의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이어서 삼이라는 컨테이너팜도 체험했어요. 컨테이너 하나 안에 완전한 농장이 들어있었거든요. 이 시스템은 어디든지 옮길 수 있어서 사막 한가운데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삼이라가 감탄했어요. 김민지 박사가 답했어요. 한국의 농업 기술은 아직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삼이라 자문관님이 우리의 첫 번째 대사가 되어주시는 거죠.
3일라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연구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한국의 농업 기술이 단순히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우리의 기술 철학은 더불어 사는 농업이에요. 박현숙 소장이 말했어요.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농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건강한 먹거리를 접할 수 있는 농업을 만드는 것이 목표죠. 3일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자원을 순환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까지 포용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이 3일라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3일라 자문관님, 사우디에서 이 기술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화예요. 젊은 연구원 이상훈이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의 기후와 문화에 맞게 변형해야 해요. 3일라는 그동안 자신이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외국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현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럼 사막의 특성을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3일라가 물었어요. 박현숙 소장이 눈을 반짝이며 답했어요. 물론이에요. 사막의 강한 햇빛은 태양광 에너지의 보고거든요. 그리고 일교차가 큰 것도 특정 작물에게는 오히려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어요. 3일라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술이라면 정말로 고향에도 희망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의 연구진들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사우디에 가서 직접 도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김민지 박사가 제안했어요. 기술 이전만으로는 부족하죠. 함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3일라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동반자들이 있다면 정말로 사막에서도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우디로 돌아온 3일라는 즉시 프로젝트 준비에 착수했어요. 압둘라 장관은 3일라의 열정에 감동하며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었죠. 한국 연구진들도 약속대로 사우디에 와서 함께 시범 농장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리야드 외곽의 사막 한가운데에 컨테이너팜을 설치했어요. 박현숙 소장과 김민지 박사가 직접 와서 기술 지도를 해주었거든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한여름 사막의 폭염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낮 기온이 50도를 넘어서자 컨테이너 안의 냉각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렸거든요. 게다가 전력 부족까지 겹쳐서 위기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문관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될 것 같아요. 현지 기술자가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3일라는 밤잠을 포기하고 현장에서 머물며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3일라는 팀원들을 격려했어요. 여성 리더로서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거든요. 박현숙 소장이 제안했어요. 냉각 시스템을 이중화하고 태양광 패널을 추가로 설치해서 전력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3일라는 즉시 추가 예산을 승인했어요. 며칠 후 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갑작스러운 모래 폭풍이 몰아쳤거든요. 3일라는 팀원들과 함께 컨테이너 안에서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폭풍이 지나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컨테이너팜이 멀쩡히 버티고 있었고 안의 채소들도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3일라는 무사히 자란 상추를 따서 입에 넣었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자라는 채소. 어머니의 영혼이 웃고 계시는 것 같아요. 3일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팀원들도 모두 감격해했죠. 3일라의 첫 수확 소식은 사우디 전역에 화제가 되었어요. 사막에서 채소가 자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언론들이 몰려들었고 3일라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젊은 여성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농업은 남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3일라의 성공을 보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3일라 자문관님, 저희도 스마트팜을 배우고 싶어요. 여대생들이 찾아와서 간청했어요. 3일라는 기꺼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젊은 세대에게 기술을 전수하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주변 나라들의 반응이었어요.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지역 국가들이 사우디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싶어 했거든요.
사미라 자문관님, 아랍에미리트 농업부에서 기술 교류를 요청했습니다. 비서 파티마가 보고했어요. 사미라는 뿌듯했어요. 자신이 시작한 작은 프로젝트가 중동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언론에서는 여성이 만든 기적이라고 사미라를 집중 조명했어요. 하지만 사미라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성공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니에요. 한국의 기술진들 그리고 함께 밤을 새워준 우리 팀원들이 만든 결과예요. 사미라는 언론 인터뷰에서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내면으로는 깊은 감회가 일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꿈꾸었던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사미라는 더 큰 꿈을 품기 시작했어요. 성공한 시범 농장을 바탕으로 사미라는 더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사우디 정부는 사미라를 한국-사우디 농업기술교류 특사로 임명했거든요. 이제 사미라는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 양국 간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사미라 특사님 축하드립니다. 압둘라 장관이 임명장을 전달하며 말했어요. 이제 당신의 꿈이 우리나라 전체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사미라는 감격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거든요. 이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자신의 어깨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 박현숙 소장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사미라 특사님, 이제 우리가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네요. 함께 중동 전체에 희망을 심어봅시다. 사미라는 순환자원형 스마트팜을 사우디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마스터 플랜을 세웠어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작물을 선정하고 현지 청년들을 교육시켜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첫 번째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가 완공되었을 때 사미라는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묘석 앞에서 사미라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이제 이 나라에서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사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의 희생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사미라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사미라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이제 사미라의 꿈은 더 커졌어요. 사우디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전체에 이 기술을 보급해서 제2의 식량 혁명을 일으키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기술과 자신의 의지가 만나서 만든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내 어머니의 희생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사미라는 중얼거렸어요. 개인적 사명과 국가적 성공이 하나로 만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사막에서 시작된 작은 희망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준비가 되었어요. 사미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어요. 어머니가 이루지 못한 꿈을, 그리고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바라는 꿈을 자신이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이에요. 사막에서 피어난 희망이 이제 온 세상을 푸르게 만들 차례였어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